2페이지요. 신궁의 육친 건강에 대한 조정작용. 그래서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자, 교통사고를 당하려면 뭐가 움직여야 돼요? 교통사고. 천이공이 꼭 움직여야 돼요. 뭐랑 같이? 지렉, 신궁이랑 천이궁이 꼭 같이 움직여야 돼요. 교통사고. 그 다음에 이제 별들은 뭐 있어요? 염정칠살, 그죠? 염정칠살. 그 다음에 무부살, 모감내경, 그죠? 그 다음에 뭐 영창타무. 이런 사고수 있는 별들 있죠? 이런 것들이요. 전마, 절종마. 이런 것들이 별들이 같이 동해야 되겠죠. 그죠? 그 뒤에 다 있어요. 안 써도 돼. 써봐 그래도. 쓰고 싶으면 써야지. 뭐 기월 이런 것도 다 해당되지. 자, 무오대운에 그랬어요. 무오대운에. 자, 명공이 탐낭의 기예요. 네? 명공의 탐낭의 기니까 탈될 일이 생겨요. 어찌됐든. 그죠? 응? 탈될 일이 생기고, 거기 천형이 있으니까 현극적인 일도 생기고, 삼태가 있으니까 교통기구에 의한, 그죠? 그런 것도 있고. 거기 없지만 금여가 거기 있죠. 경양. 앞이니까. 다 금여를 써놔요. 금여.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신궁은 어디 있어요? 부처궁에 있죠. 신궁은 부처궁, 자궁에 있으면서 무부살에 겁공을 보고 화성을 보니까 모감내경이 되겠죠. 그죠? 인재 픽업도 될 테고. 그 다음에 무부에 록존이 있으니까 무부는 유수죠. 유수. 무부는. 명이 길다 그랬죠. 록존까지 있으니까 더 길겠죠. 유수. 그 다음에 자녀궁을 보자고요. 자녀궁이 천동에 동량, 그러니까 인신궁의 사해궁의 동량은 낭탕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조합에도 많이 나와요. 동량도. 다 뭐 정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거기 뭐가 있는 게 문제예요? 천마, 타라, 그죠? 절종마 되는 게 문제겠죠. 그죠? 응? 태보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세파, 세역. 이러니까 역막 기운이 굉장히 강한 거죠. 응? 그러니까 자녀궁 입장에서 보면 량월 표탕풍류가 되는 거야, 사실은. 천량과 태음이 이렇게 만나면 표탕풍류 된다 그랬잖아요. 함재에서 만나면. 자녀궁 자체에서 보면 그런 일이 생겨요. 자, 그런데 무오대안에 왔단 말이에요. 무오대안에. 자, 무오대안에 오면 칠살운이죠. 거기에 지공이 있고 천공이 있고 이러니까 칠살은 무슨 선? 사망성이죠. 사망성, 좌절성. 그 다음에 대한 내공으로 록존도 들어오지만 뭐도 들어와요? 탐낭의 화, 기도 들어오죠. 그 다음에 부관선이잖아요. 그죠? 예? 부관선이요. 부관선. 그러니까 관록이니까 뭐요? 사업상 지공, 손실이 있을 수 있죠. 지공, 천공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대한이고 그 다음에 사망성도 있을 수 있는 대한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신궁이 들어가고요. 그죠? 좌우궁 자체에. 이미 대한에서 신궁이 움직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삼방사정에서 일단은 선천의 화기가 대한 내궁으로 들어오니까 이것만 건드리면 흉의가 드러나겠죠. 그죠? 근데 해피님은 무호대하냐. 그래서 무간 뭐예요? 탐, 월, 필, 기죠. 네. 그래서 무간 탐낭의 기를 탐낭의 록으로 발생을 시켰으니까 그죠? 탐낭의 기의 흉의가 드러나죠. 예? 예. 근데 거기가 선천은 명천선인데 대한은 제복선이니까 일단 명천선 움직였죠. 대한에서. 예. 근데 탐낭의 기로 탐낭의 기가 드러난다 그랬죠. 탈이 드러나고 천형은 뭐예요? 형극이 드러나면서 삼태랑 금요가 있으니까 명천선이니까 뭐예요? 교통사고 날 위험이 일단 있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 병지까지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대궁에 화성이 있으니까 갑작스럽게, 그죠? 갑작스럽게 사고가 난든지 갑작스럽게 재복선이니까 재투자를 하든지 뭐 이러겠죠. 그죠? 그래서 돈이 없어지는 일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볼 거가 뭐가 있냐면 항상 협을 좀 잘 보셔야 돼요. 탐낭의 기가 천형까지 있는데 뭐의 협이에요? 경양, 영성의 협이에요. 그러니까 경양 화성 협이면 뭐 이살제살 돼서 뭐 가끔 격발할 수도 있는데 이건 경양 영성의 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탐낭의 화기의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닌 거를 건드렸어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결과궁이죠. 사실은 발생이지만. 좀 이따 설명하고 그러면. 자, 1차 발생이 지금 명천 제복의 탐낭의 화록이에요. 자, 2차 발생은요. 술궁의 파군 화록이 인자가 돼서 어디를 다시 움직여요? 인궁의 탐낭 화록과 함께 오궁이 발생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1차 발생은 인신궁의 제복명천선이고 2차 발생은 진술궁의 파군 화록의 홍란천이 병부가 인자궁이 돼서 자오궁이 2차 발생했어요. (2차)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복과 부간의 문제인 거죠. 따지고 보면. 그죠? 그 다음에 결과는 어디로 갔어요? 탐월필기니까. 천기의 화기로. 자, 천천은 부질이지만 대한은 자전으로 갔죠. 그러면서 거기 뭐 있어요? 욕지에 천월 뭐 이렇게 있죠. 사지. 자, 대한자전선의 천기의 화기야. 천기는 뭐예요? 자동차죠. 자동차. 왜냐하면 명천을 대한에서 이미 움직였으니까 천기를 자동차로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한에서 움직이는 게, 자, 결과궁은 자전과 부질, 묘유궁의 자전부질, 천기의 천월, 그죠? 결과궁이 돼서 부질선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2차 발생으로 좌우궁, 무부살의 모감내경을 있는데 거기 신궁이, 그죠? 발생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지렉신궁, 명천 다 동했죠, 그죠? 응? 그래서 사고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투자보다도 물론 지공직업이 있어서 투자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고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거기 뭐 저기 인신궁이 천형, 뭐 삼태, 금여 이렇게 있으니까, 그죠? 사고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만약 사고를 낸다면 누가 사고를 내요?
자전부질이니까, 그죠? 자녀. 이미 자녀궁에 천마타라 뭐가 있었어요? 절종마의 낭탕에, 그죠? 낭탕에 절종마가 있었잖아요. 자녀가 그런 어떤 그 낭탕으로 뭐 일을 저지를 소지가 많이 있는데 자녀궁이 또 동했단 말이에요. 그죠? 대한자녀궁의 천기 거문이니까 그냥 굳이 그걸 얘기하면 자녀 문제, 전택 문제잖아요. 그죠? 그게 기거의 초선 종합 또는 뭐 암중 계획. 그럼 암중 계획 차고죠. 그죠? 천기에 기니까. 거기에 영성 문곡이 끼니까 뭐예요? 약간 사기성이 있는. 만약 투자를 한다면 사기성 있는 거에 투자하기 십상이죠. 자, 그래서 자, 잘 보세요. 탐낭의 화기를 발생을 시켰잖아요. 거기는 결과궁이에요. 그죠? 응? 발생은 했지만 탐낭의 기를 발생시킨 거야. 결과궁이야. 그러면 사실은 천기의 화기는 발생궁이에요. 발생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기가 화기가 되면서 어디도 건드려요? 천상도 건드리죠. 거기는 무슨 궁이에요? 제복 부관선이죠. 그죠? 거기도 건드려요. 그러니까 돈 깨나 깨먹어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홍란천이 병부, 병으로도 깨먹고 뭐예요? 직업이 거기 있으니까 음살 보이지 않게 병으로도 깨먹고 그 다음에 거기 투자선이니까 투자하다가도 깨먹고 이러겠죠. 그죠? 응? 파고는 겸상이니까 홍란천이는 뭐예요? 많이. 그죠? 자, 그래요. 이 대안에 지금. 그러니까 집안에 뭔가 문제도 생기고 자녀한테도 문제가 생기고 뭐 투자선이나 뭐 이런 거에도 문제가 생기고 남편과도 문제가 생기고 뭐 이렇게 생길 수가 있죠. 그죠? 자체가. 자, 그래서 이제 언제가 왔냐면 이모유년이 왔어요. 이모유년이. 응? 이모유년 몇 살이에요? 50살이죠. 거기가 지금 대한 무슨 궁이에요? 발생궁이었죠? 그냥은 발생궁이잖아. 사실은 결과궁 되는 건데 2차 발생궁인데 탐낭의 기를 발생을 시켰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궁에 사실은 그래서 록존이 깨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묘유궁과 진술궁은 둘 다 발생궁인 거야. 거꾸로 봐야 돼. 그러니까 록기전도는. 그럼 이모년 일단 그러면 그냥 이모년을 유년을 쓰자고요. 어? 어디에 왔으니까? 대한명궁이고 뭐 선천신궁선에 왔으니까 그냥 유년을 쓰자고요. 좀 쉽게. 자, 그러면 임간 뭐예요? 천량의 록이죠. 양자범으로. 천량의 록이니까 형로자전 그대로잖아요. 그죠? 그 누가 일 시키는 거야? 형제 또는 자녀. 그죠? 자녀잖아요. 자녀가 낭탕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뭐를? 이거 심각해요, 여기가. 자, 보면, 그, 사해궁의 동량이 낭탕에다 절종마 됐잖아요. 그죠? 거기 이제 뭐 있어요? 문창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문서란 말이에요. 그죠? 뭐, 천량도 거의 뭐 신용이나 감찰, 감독, 그죠? 신용 이런 거랑 관련이 돼 있잖아요. 자, 문서고요. 우필의 화과도 문서죠. 그죠? 거기 주서도 있어요. 주서도 문서죠.
그러니까 지금 자녀궁에, 선천 자녀궁에, 그죠? 자녀궁의 형로로 뭔가 변동이 많이 생기는데 우필의 화가 때문에 하나만 생겨요? 둘이 생겨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여러 번. 우필의 과 때문에. 그 다음에 동양의 낭탕의 절종마. 그죠? 사고수도 있고요. 응? 그 다음에 문창, 주서, 화과, 문서 문제로 뭔가 일도 터트린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절종마 돼서. 그 결과 어디로 가요? 무곡의 기로 대한, 명천, 유년, 명천을 지금 치죠? 그죠? 명천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명천 치고, 그 다음에 신궁 쳤고, 지뢰궁 치면 저기 뭐야, 교통사고 나겠죠? 그죠? 무부살 모감내경이고. 그런데다가 무곡의 기로 인해서 록존이 어떻게 됐어요? 다 깨졌죠? 그죠? 자, 지뢰궁 움직였어요. 무곡의 기가 되면서 선천의 인궁에 있는 탐낭의 기랑 무곡의 기랑 협의되는 축궁 부질선이죠. 그죠? 선천은 형로인데 대하는 부질이고 유년도 부질이죠. 거기 쳤죠. 그죠? 그래서 형로 1월은 대중이고 그죠? 형로도 대중이잖아요. 그죠? 형로도 대중이고 대중과의 어떤 계약, 문서 계약상의 상문백호 죽음이 생겨.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해에 자녀가 교통사고를 2번을 내서 차를 폐차를 시켰어요. 폐차를 시키고 카드도 써가지고 그것도 뭐 수천만 원을 갚아줬대요. 그 수천만 원씩 나간 이유는 뭐예요? 자오궁의 록존이 깨졌잖아. 일단 유년으로 그냥 보면 자오궁의 록존이 깨졌잖아요. 그죠? 무부. 돈창고에 있는 록존 돈이 어떻게 됐어요? 열린 창고가 돼버린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충미궁을요. 1월이 지금 결과궁이 됐다 그랬잖아요. 유년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부질선이니까 거기가 문서로 인해서 대중과의 문서가 어떻게 됐어요? 1, 2, 3제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대중과의 태음화가 신용이 어떻게 된 거야? 상문백호로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신용카드까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굳이 대안으로 다시 얘기를 한다면 뭐 신용과 관계된 건 어느 게예요? 대안으로 본다면 그냥 천상이죠. 천상. 천상의 신용의 직업 돈이 깨지는데 홍란천이 많이 깨진다. 대모, 파군, 화록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죠? 누가? 자녀가. 그러니까 진술궁이 동한 건 묘유궁 때문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가 생각에 잘못을 해갖고 생각착오로 뭐 천기를 뭐 행동으로 본다면 행동착오로 그죠? 진술궁 돈이 깨져버리는 결과가 된 거잖아요. 그죠? 이거 볼 수 있겠어요? 설명을 들으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설명을 해놓으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폐차를 했대요. 폐차는 뭐 때문에 그래요? 차가 죽은 거잖아. 폐차. 천기가 화기가 되면서 그죠? 사지에 들어갔죠. 사지. 거기 묘지로 나왔어? 아니 천기가 있는 공은 사지잖아. 그지? 사지.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또 뭐로 볼 수 있어요? 그 탐낭의 화록이랑 인공의 그 다음에 그 자궁의 록존이랑 미궁, 축궁을 뭐 시켜요? 문제궁이화 하잖아요. 거기가 부질선이잖아. 그죠? 그럼 묘궁도 부질선이고, 축궁도 부질선이고, 그러면 같이 부질부질 돼서 자전 형로잖아요. 그죠? 그럼 연결시켜서 상문백호가 동했으니까 차를 폐차한 거야. 자꾸 그렇게 연습해서 봐야 돼요. 자꾸 봐야 돼. 할 수 없어. 폐차 차가 죽은 거니까 상문백호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사지도 있지만. 아시겠죠? 자, 한번 이제 내용을 읽어봅시다. 무호대한 선천관록궁 운으로 대궁, 자궁의 몸을 의미하는 신궁이 있다. 대한의 삼방사정을 보면 인궁에 탐낭, 화기, 천영이 동궁하고 탐낭, 화기가 12운의 병성과 동궁하고 선천, 명천선에 있다. 이 궁을 유심히 봐야 돼. 이 궁이 제일 문제인 거죠, 사실은. 이 대안에는 갑작스런 재투자, 그죠? 제복이니까. 그 다음에 갑작스런 명천, 사고, 뭐 때문에 화성이 있어서 그래요. 날 수 있다. 천형과 병은 사고나 질병을 암시하며 협으로 영성과 경향이 협하고 있기도 하다. 대한무관 탐낭, 화, 록 발생은 인공에서 선천 탐낭, 화, 기를 발동하므로 선천 탐낭, 화기의 흉상은 이 대한 중에 일어나는데 천의적인 측면과 재적인 측면에서 탐낭, 화기가 일어나는, 탈이 일어나는 거죠. 현상이 일어난다. 2차 발생은 술궁의 파군 화록과 더불어 좌우궁 선천 부간 대한 명천선이다. 부간선이니 사업으로도 나타나고 명천선이면서 신궁이기도 하니 사고로도 나타날 수 있다. 문제궁이 역시 축궁의 대한 지뢰궁인 질병이나 사고가 문제가 되고 형로선의 의사소통을 뜻하는 궁에 1월의 대중성계가 있으니 역시 사업과도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뭐 대중과의 문서 문제 또는 대중과의 의사소통 문제 뭐 이렇게 그런 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대한 천기 화기 결과가 어디로 가는지 보니 묘궁에 있다. 묘궁은 대한 자녀궁이며 천기 거문의 영성이 동궁하면서 화기가 되니 조선종학의 의미대로 처음은 좋았다가 나중에 나쁘게 되는 암시가 된다. 또한 선천 부질 선의 중첩이 되니 자녀의 문서나 질액에 대한 문제가 관건이 된다. 결국 이 대한의 발생과 결과는 부관의 사업적인 제복, 재투자와 자전의 부질이니까 자녀적인 사고나 질액, 그죠?를 암시할 수 있다. 이모년이 되면 대한의 2차 발생궁이며 대한 명천선이며 신궁이니 대한의 엄시가 이 해에 발생할 확률이 높다. 임간 천량 화록은 자전선에 있으면서 동량의 남낭탕 여다음이죠. 전마타라 절종마이니 자녀의 출행에서의 사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좌보화가 우필화가죠. 발동하였으니 자녀의 문서 문제도 발생한다. 결국 문곡 화기는 대한 천이궁이자 신궁인 자궁에 있으며 인궁의 탐낭 화기와 더불어 무곡 화기지 참. 탐낭 화기와 더불어 축궁 대한 지뢰궁이 2차 결과한다. 종합하자면 자녀에서 발생된 1, 2차 결과가 교통사고의 상관궁인 지뢰 신궁 천이궁이 되었으니 자녀가 이 해에 2번이나 교통사고가 나서 폐차시켰으며 자녀가 카드로 돈 문제를 일으켜 수천만 원을 물어주어야 하는 일도 있었다. 이를 보면 자녀의 교통사고도 본인의 신궁에 걸리는 것을 알 수 있다. 됐죠? 응? 그러니까 자녀의 신궁은 아니죠. 이게 지금. 왜냐하면 자녀궁에 신궁이 간 건 아닌데, 그죠? 응. 이렇게 돼도 신궁이 걸리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건 좀 해석하기가, 왜냐면 여기 자녀공이 딱 돼 있으면 자녀의 몸 이렇게 되는데 이건 지금 부처의 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신궁이 걸리면서 자녀궁에 문제가 생기면 자녀도 교통사고가 난다. 자녀의 몸에도 문제가 생긴다라고 봐야 돼요. 자, 284페이지. 신궁의 신체적 특징에 대한 조정작용. 명신궁이 술궁의 자미천상으로. 이건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명신궁이 술궁의 자상인데 문창에 영성이 있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창곡이 저쪽에 문곡이 있잖아요. 그래서 창곡에 화령이 영성이 있으면 뭐 콩할 만한 점이 있대요. 창곡이 신궁에서 화령을 보면 특이한 반점이나 점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왼손에 콩할 만한 점이 있으며 거기에 까만 털이 머리카락처럼 자란대요. 그 다음에 뭐 영성이면 머리가 이렇게 곱슬머리예요. 화령 설명할 때 그게 있잖아요. 머리가 특이하다든지 모발이 특이하다든지 그렇게 나오잖아요. 모발이 특이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거기 설명하면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이 이쪽으로 이렇게 났는데 이 다른 머리카락은 반대쪽으로 곱슬머리가 되고 이렇대. 그 다음에 왜 저 보필의 화령 이런 것도 반점 이런 게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검은의 기도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검은의 기가 있어서 팔에 점이 있단 말이에요. 왜? 아시겠죠? 네. 신랑한테 뭐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관궁에 다 했어요. 이제 신궁은. 자, 신궁이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어요? 5가지. 그 다음에 건강 또 성격 또 격국 또 육친 건강. 그 다음에 신체의 어떤 이런 거 그죠? 특징. 그죠? 자, 이제 합시다. 상관공의와 상관성. 궁선은 지금 6개 궁선이죠. 네, 명천선, 형로선, 부관선, 자전선, 제복선, 부질선 이렇게 6개죠. 일반적으로 12사항궁을 지칭함에 있어 특정 궁을 지칭할 때는 단순히 궁이라고 지칭한다. 예를 들면 형제궁, 부처궁, 부모궁 하는 식이다. 그러나 록기법이 운영에 있어서 록이나 기로 인해 어떤 군이 움직일 때는 항상 본궁과 대궁이 같이 연동되는 경우가 많다. 또 이두식 추론법에서는 록이든 기든 어느 궁에 좌해 인동하면 좌한궁만 영향을 받는다고 보지 않고 대궁까지 연동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궁과 대궁을 같이 읽어주며 아래와 같이 본궁과 대궁을 줄여서 명천선, 형로선 하는 식으로 이름한다. 가령 자녀궁에 화록이 있으면 자녀궁이 화록에 의해서 발생되었다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전선에 화록에 의해서 발생되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보죠. 자녀 문제, 전택 문제, 집안 문제, 부동산 문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녀는 아랫사람 문제 그죠? 궁선이란 예를 들어 자녀궁이 묘궁에 있다면 전택궁은 유궁에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 자전선이 좌한 궁지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다. 묘유궁선이라고 부를 때 쓴다. 묘유궁선에 자전선이 있다면 묘유궁선에 있는 자전선. 그죠? 또 자전선이 묘유궁에 있는데 하는 식으로 쓴다. 자, 그게 궁선이에요. 자, 궁선은 몇 개라 해서 6개요. 그 다음에 이제 상관궁이죠. 상관궁. 그러면 그 궁선이 뭐와 상관이 되느냐, 뭐와 연결이 되느냐. 자미두수에서 12궁을 보면 어떤 사안을 추론함에 있어 보통 해당되는 사안에 관계된 하나의 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미두수 전설을 비롯한 현대의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이다. 즉 결혼에는 뭐를 봐야 돼요? 부처궁을 봐야 되겠죠. 그죠? 부처궁은 사랑궁이니까. 재물운이 성패에 관해서는 뭘 봐야 돼요? 재백궁이죠. 사업의 성패에서는 관록궁. 또 질병에 관해서는 질해궁. 그러나 실제로는 절대 하나의 궁만 가지고 각 사안을 파악할 수는 없다. 가령 결혼이라는 사안을 예를 들자면 결혼하면 부처궁은 필히 있어야 되죠. 그죠? 살필 것이나
실제 임상에서는 부처공만으로 결혼을 알 수 없다. 결혼에는 반드시 뭐가 동의해야 돼요? 부처공. 그 다음에 이제 서류를 혼인신고해야 되니까 부모공. 그죠? 그 다음에 각각 집안의 어떤 문제니까 전택공. 그 다음에 이제 그거와 관계되며 성으로는 홍란천이, 사화로는 화권, 화과가 관련된다. 결혼에 이렇듯 세 가지 궁이 관련되는 것을 나름대로 해석해 본다면 결혼은 배우자와 하는 것이니 부처궁이 당연히 걸리고, 결혼이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이 엮어지는 것이니 전택궁이 관련이 되고, 그리고 또 뭐 집을 떠나잖아요. 그죠? 뭐 요새는 같이 사는 경우도 있지만, 많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신고를 통해서 두 사람이 같이 사는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법적인 승인을 받게 되기 때문에 부모궁, 즉 문서궁이 관련된다고 생각한다. 부모네 집에서 살아도 집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전택궁이 걸리게 되겠죠. 필자는 이렇듯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상관되어지는 몇 개의 궁을 통칭해 상관궁이라 부른다. 이를 결혼에 관계된 상관궁, 그죠? 질병에 관계된 상관궁은 뭐였어요? 천월, 병부병, 그죠? 그 다음에 병지, 욕지도 질액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관제에 관계된 거는 뭐예요? 관부관사, 이런 것들이요. 염종하기, 거문하기, 태양하기. 결혼이라는 현상을 살필 때도 이렇게 성, 궁, 사화 세 개를 같이 보라는 얘기예요. 복합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단순히 명천선의 명운세의 부처궁만 가지고 결혼을 판단하는 것은 잠미두수의 초보 단계라 할 수 있다. 결혼뿐만 아니라 발제, 파제, 출산, 사망, 이사, 투옥, 관제, 질병, 직업변화 등 수많은 사안마다 관계된 상관궁이 있으므로 아래 사안별 상관궁을 참조해라. 잠미두수에서 각 사안의 길흉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는 성과 사하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른 상관궁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상관궁은 아래에서 관계에 언급한 것처럼 필자가 발견한 것이 많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관궁도 있기 때문에 특정 사안에 특정하게 관련된 상관궁을 임상을 통해 발견해야 할 것이다. 자, 상관궁선여. 이는 위 상관궁과 관계된 단어로 위에서 말한 상관궁은 낱개의 궁을 지칭하는 데 반해서 상관궁성은 해당 궁과 대궁까지 포함한다. 가령 결혼에 관련된 상관궁은 뭐죠? 부처, 전택, 부질, 문서궁, 그죠? 부모궁인데 출연표현상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부관선, 자전선, 부질선, 그죠? 이렇게 부처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궁이 대궁인 관록궁까지 통칭하는 것과 같은 경우를 상관궁선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상관성여. 잠미두수에서 어떤 사안이 인동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관궁선이 인동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봐야 돼요? 상관성을 봐야 되죠. 가장 쉬운 예로 결혼, 이혼, 자녀, 임신 등에는 뭐가 움직여요? 홍란, 천이. 근데 이제 자녀 임신에는 뭐까지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신궁. 몸이 변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질병에는 뭐예요? 천월, 병부, 십이운의 병 등이 인동되는 경우가 많으며 관제에는 관부, 간색, 천형 등의 성이 인동되는 경우가 많고 사망 등에는 상문, 백호, 조객 등이 움직이며 승진 등에는 화권, 화과, 천무와 같은 성이 관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렇게 상관궁위와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해당 사안에 관련된 성들을 상관성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상관성계요. 그거는 이제 묶음이죠. 계라고 써 있으니까. 위의 상관성의 정의와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상관성은 독립적인 잡성이나 사화성을 지칭하는 데 반해서 상관성계는 주로 정성의 성계나 특정, 격국 등을 지칭하는 말로 쌍성이나 그 이상의 성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다. 가령 교통사고에 관한 상관궁은 아까도 했다시피 천이궁, 지례궁, 신궁이죠. 상관성계는 정살의 노상매시, 무살의 모감내경, 탐창, 탐곡의 작사돈들은 차가 뒤집어지는 거죠. 천마타라 절정마, 화성천마의 전마 등이다. 이러한 성계의 조합은 격국으로나 성계 조합으로나 사고를 지칭하는 구조로 유명한데
이런 성계가 공고롭게도 이렇게 교통사고의 상관궁들과 관계되어 있으면 교통사고가 날 개연성이 확실한 것이다.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사의 상관궁은 집이 이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택궁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천의궁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문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다시 신고해야 되잖아. 그래서 자전선, 명천선, 부질선이 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멀리 떠나든지 뭔가 이렇게 역마성이 있어야 되니까 기월의 역마성, 고향을 떠나 뭐 기월 이런 것도 외국 갈 때 많이 나오죠. 동량의 남탕탕 여다음, 자살의 화살, 위권, 정탐도 되죠. 남낭탕 여다음, 롱마교치의 발제원음, 1월의 역마성, 거일도 역마성이죠. 무파의 파조파가 단어록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상관성과 차별되는 것이 있다면 상관성은 비교적 그 범위가 협소한 특정한 잡성이나 사화성들을 지칭하는 데 반해서 상관성계는 주로 정성의 조합이나 격국을 지칭함으로써 그 범위가 넓다는 차이가 있겠다. 자, 가령 위 상관성에서 예를 든 간제 같은 사항인 경우 관부, 간색, 천형 이런 거죠. 관부 두 개죠. 등은 반드시라고 해야 될 정도로 걸리게 되나 이것만 걸리는 게 아니라 관제에 관련된 상관성계 뭐 있어요? 태양, 화기, 그죠? 검은, 화기, 염정, 화기 등도 연동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 다 해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사망에 이제 사망하고 할 거예요. 좀 쉬었다가.